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7월 3일 새벽 6시에 외환보유액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4년 6월 말 외환보유액과 6월 소비자 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외환보유액의 구성은 화면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외환보유액에 관한 설명은 지난 외환보유액 관련 영상에서 여러 차례 했으므로 다음 외환보유액 현황을 알아볼 때 다시 복습하도록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환보유액의 자세한 설명은 지난 영상 제목 23년 12월 말 외환보유액과 소비자 물가 영상을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말 외환보유액 발표가 있었는데요. 2024년 6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22.1억 달러입니다. 22년 5월 말 이번 정권이 물려받은 외환보유액은 4,477.1억 달러였습니다. 24년 5월 말 외환보유액은 4,128.3억 달러였고, 6월 말 외환보유액은 4,122.1억 달러입니다. 22년 5월 말 대비 355억 달러가 감소하였으며, 전월 말 대비로는 6.2억 달러가 감소한 것입니다. 외환보유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6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 유가증권 3,639.8억 달러, 예치금 244.3억 달러, SDR 146.5억 달러, IMF 포지션 43.6억 달러, 금 47.9억 달러로 총 외환보유액은 4,122.1억 달러입니다. 전월 말 대비 6.2억 달러가 감소한 것입니다. 분기말 효과로 금융기관의 외화 예수금은 증가하였으나 외화 외평채 만기 상황과 신규 발행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고, 국민연금과의 외환 수합에 따른 보유액 감소와 미달러화 지수 강세로 환산액 감소가 영향을 주었습니다. 7월 중 외화 외평채의 신규 발행액 납입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외환 보유액이 증가하는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예치금이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5.9%의 비중으로 낮은 편이기에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을 더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계속해서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10위의 싱가포르가 37억 달러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더 쌓고 여전히 10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홍콩의 외환보유액이 지난 3월과 4월 연속으로 줄어 4,172억 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보유액의 우리 가치평가 기준은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시장 가격을 반영하는 다른 국가의 외환보유액 규모와 직접적인 비교는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022년 외환보유액 변화입니다. 2022년 1월 4,615.3억 달러였던 외환보유액은 9월 한 달 만에 196.6억 달러가 감소하였고, 10월에는 27.6억 달러가 감소하여 4,140.1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달러화 지수는 111.53을 기록하고, 원달러 환율은 1,431.26원을 기록하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에 큰 감소폭을 보인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 외환보유액 변화입니다. 연초 4,299.7억 달러까지 줄어든 외환보유액은 2월 한 달 만에 다시 46.8억 달러가 감소하였고, 8월 35억 달러, 9월 41.9억 달러, 10월 12.4억 달러가 연속으로 줄어 4,128.7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달러화 지수는 2022년보다는 낮아진 10월 106.66을 기록하고, 원달러 환율은 1,351.84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연 단위의 외환보유액 변화를 보면 10월까지 줄었다가 11월, 12월에 걸쳐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최근까지의 외환 보유액 변화입니다. 2월 4,157.3억 달러에서 분기 말 금융기관 외화 예수금 증가와 일부 외화자산 운용 수익의 증가로 35.1억 달러가 증가하여 4,192.5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때의 예치금은 305.3억 달러로 전체 7.3%의 비중이었습니다. 그러나 4월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으로 59.9억 달러가 감소하며 4,132.6억 달러, 6월에는 4,122.1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6월의 달러화 지수는 105.87을 기록했고 원달러 환율은 1,382.74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현재까지 외환 보유액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한눈에 알 수 있듯이 2022년에 큰 폭의 하락 이후 추세적인 외환 보유액 감소를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과 비교하면 외환 보유액은 49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68조 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달러화 지수의 강세에 따른 환산액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추세적인 큰 감소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청 발표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3년 12월부터 가중치 기준 연도가 202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수의 기준이 2020년이고 가중치 기준 연도는 2022년입니다. 24년 5월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114.10이고 6월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113.84로 전월 대비 마이너스 0.2% 하락하였으며 총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하였습니다. 정작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하락은 체감할 수 없는데 왜 소비자 물가지수는 안정을 나타내는가에 대한 것은 잠시 뒤 마무리 시간에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 수치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중 OECD 방식의 근원 물가지수로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지수입니다. 지수는 5월 110.91, 6월에는 110.95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2.2%가 상승, 전월 대비로는 0%의 상승입니다. 다음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중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 물가지수로 1975년부터 지수를 제공 중인 한국 방식의 근원 물가입니다. 지수는 5월 112.42이고 6월에는 112.56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2% 상승,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이 가장 체감을 크게 느끼는 생활 물가지수입니다. 생활 물가지수는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의 품목을 조사한 것입니다. 지수는 5월 116.53이고 6월에는 116.26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0.2%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물가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신선식품 지수를 보시겠습니다. 신선식품 지수는 5월, 6월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그동안 워낙 큰 폭의 상승을 보여 물가 하락폭을 체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신선식품 지수는 5월 131.08이고 6월에는 124.04로 전년 동월 대비 11.7%의 상승,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5.4%가 하락하였습니다. 신선 어게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1.4% 하락하였고 신선 채소가 마이너스 0.8% 하락하였습니다. 신선 과실이 전년 동월 대비 31.3%의 상승으로 여전히 시민들은 원하는 과일 섭취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품목 성질별 동향입니다. 상품은 전월 대비 0.5% 하락, 전년 동월 대비 2.7%가 상승하였으며 농축수산물은 전월 대비 2.0% 하락, 전년 동월 대비 6.5% 상승하였습니다. 공업제품 전월 대비 0.3% 하락, 전년 동월 대비로는 2.1% 상승이고 전기, 가스, 수도 전월 대비 변함없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0.9%가 상승하였습니다. 서비스 부문 전월 대비 변동 없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2.2%가 상승하였습니다. 서비스 부분에서 공공 서비스는 전월 대비 변동 없으며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하였고 개인 서비스는 전월 대비 변동 없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2.7%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품목 성질별 등락률 및 기여도를 보시면 상품,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등이 전월 대비 하락하였지만 전년 동월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집세 부분의 품목이 2개뿐인데도 가중치는 99.1로 품목수 대비 높은 가중치를 갖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임대 주거비는 통계에 포함되지만 자가 주거비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부동산 매매 가격도 물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의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지수 등락률과 기여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축수산물의 농산물과 채소류 등의 전월 대비 가격이 크게 하락한 부분도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지출 목적별 등락률 및 기여도를 보시면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교통 등이 전월 대비 하락하여 지수 하락을 주도하였고, 음식 및 숙박, 기타 상품 및 서비스는 전월 대비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와 의류 신발, 교통, 음식 및 숙박,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등은 여전히 전년 동월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식료품 및 교통 등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들이 전월 대비 가격이 크게 하락한 부분 역시 체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외환 보유액은 국제수지 불균형과 외환시장 불안 상황에서 사용할 대외 지급 준비 자산입니다. 쉽게 말해서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외화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외환 보유액은 비기축통화국에서는 국가의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됩니다. 외환 보유액이 부족할 경우 국가 신인도가 타격을 입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한 외환 보유액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과 충분한 것은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의 규모 자체도 지금보다는 늘려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치금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이 금리 인하 기대로 인하여 4.278%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한국 국채 10년, 3년 등 수익률도 함께 낮아져 여전히 시장금리 스프레드는 확대되어 있고, 앞으로의 상황도 원달러 환율 상승의 위험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언제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치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 자금은 대략 7,5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 중 환율 급등으로 5%만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375억 달러의 규모입니다. 현재 예치금 수준 244억 달러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 같은 정책적인 기대가 어려운 만큼 외환 보유액의 구성도 유동성을 중심으로 전환하고 예치금의 비중도 크게 늘려 대응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외환 보유액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계속되는 외환 보유액 감소로 외환 보유액이 3천억 달러대로 들어서게 되면 외환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보이게 되면 국제적으로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또한 과거와 같이 외환 보유액을 크게 늘리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도 하나의 리스크이므로 대응력을 쌓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시장 변동성은 지금까지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상황에서 지금의 외환 보유액 수준이 계속 안정적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으므로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환율 변동 위험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국민연금과의 스왑 한도를 늘리는 까닭은 무엇이며, 스왑 거래로 외환 보유액이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만기가 되면 전액 달러로 환원된다고는 하지만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정작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하락은 없는데 왜 소비자 물가지수는 안정을 나타내는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소비자들은 가격이 변하면 굉장히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 삼겹살이 비싸면 목살로 대체하여 삼겹살의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그때그때 구입하는 상품을 대체하거나 구입량을 조절하는 것이죠.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런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노력까지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조사하는 기간, 조사하는 비용 등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품목 중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슷한 품목이 있고 그 품목의 가격이 하나는 5%가 상승하고 하나는 5%가 하락했다고 한다면 지수에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5%가 상승한 제품은 소비자들이 자주 사는 제품이고 5%가 하락한 제품은 소비자들이 자주 사지 않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 상승의 체감은 클 것이고 지수 변화가 없다는 것에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조사하면서 여러 품목마다 가중치라는 것을 두어서 최대한 물가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23년 12월부터 가중치 기준 연도가 2022년으로 변경되면서 가중치에 변화가 발생합니다. 지출 목적별 가중치 변화를 보시면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와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등의 가중치는 낮아졌고 오락 및 문화, 음식 및 숙박 등의 가중치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들인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등의 가중치는 낮아지고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가격이 오르지 못하는 품목들의 가중치는 올라갔습니다. 가중치 증감 주요 10개 품목 현황을 보면 증가한 휘발유와 경유 등은 국제유가의 하락이 된 대표적인 품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품목의 가중치 변경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은 임대 주거비는 통계에 포함되지만 자가 주거비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여러 품목의 가격도 낮게 반영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정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고 제대로 된 가격을 반영하여 소비자 물가지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질 소득의 감소는 소비 주체인 시민들의 소비 여력을 줄였고 계속되는 내수 경기 침체는 입고 싶고 먹고 싶어도 입을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오로지 부동산 부양만을 하면서 통계 마사지를 통해 물가가 안정되었으니 금리 인하를 해도 되겠다는 거짓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시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언론은 취재는 없이 그저 발표 내용을 받아쓰기에만 바쁘고 오히려 거짓을 널리 퍼뜨리는 일에 부역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시민이 알아야 할 진실을 보도하는 자들은 극히 드물고 질문 한마디 제대로 하는 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바비큐를 얻어먹고 즐거워하는 그들을 보면서 시민들이 느꼈을 모욕감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는 이처럼 사람이 아니면서 사람 행세를 하는 자들을 잘 선별하는 눈을 길러야 하는 시대입니다. 기레기들의 기사를 아무 의심 없이 무조건 믿지 말고 기사의 의도를 다시 한번 파악하고 목적이 무엇인지 또는 숨겨진 의도는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낚여서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영혼 없는 꼭두각시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데에는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데 게을러지면 사람으로 존재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선택은 언제나 자신의 몫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말 외환보유액과 소비자 물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